여러분 안녕하세요. DMT 파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이란 것을 유도해봤죠. 기존의 상대론을 설명하는 주로 이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나 전자기학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의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좀 수학적인 허수 시간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특수 상대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른 물리적 결과들을 유도해내는 시간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의 상대성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옆으로 밀쳐두고 허수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고전적인 공식 하나 잡고 하나의 축을 허수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수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수학적 규칙에 맞게 쭉 전개를 해 나가면 그 결과 정확한 상대론적 관계식이 유도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이 그렇게 유도된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론 지난 시간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허수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상대적인 특수상대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결과들을 다 그것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렌츠 변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수상대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인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에 이어서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로렌츠 변환을 유도를 해볼 겁니다. 바로 해보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죠. 2차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 공간.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2차원 공간이죠. X축, Y축 이렇게 놨을 때 어떤 하나의 좌표를 딱 찍었을 때 그 좌표가 두 개의 숫자,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의 가로를 가로축, 이 세로를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칠판 끝에서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두 개의 자유도를 이용해서 하나의 점을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 그런 2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할 때 2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딱 한 줄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이걸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X 좌표, 이걸 스몰 x, 이걸 라지 x 이렇게 했을 때 P에 대한 Y 좌표,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가서 Y 좌표 이렇게 했을 때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이 R과 R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R의 제곱은 원점과 P 사이의 X축 간격 제곱 더하기 Y축 간격 제곱. 그러니까 이 두 제곱의 합이 거리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죠. 이것이 2차원 공간임을 나타내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수학적인 표현일 겁니다. 사실 2차원 공간도 3차원 공간 속에서 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죠. 구 형태로 이렇게 굽어 있으면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평한 2차원 평면에서 성립하는 수학적인 사실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구와 같이 구형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굽어있는 2차원 공간에서는 수학적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그냥 평평한 2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수학적 형태가 평평한 2차원 공간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2차원 시공간과 2차원 공간의 차이는 딱 이만큼이란 겁니다. 지금 2차원 공간에서 2차원 시공간으로 갈 때 차이가 하나의 축을 허수 시간으로 바꿔주는데 허수 i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 그리고 공간축을 시간축으로 바꿔주는데 이거란 겁니다. 근데 이제 단위 자체가 여기 안 맞죠. 이건 길인데 이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축에 대해서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과 길이를 더한다는 건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단위가 다른 두 숫자를 더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큰 저울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표시되는 무게는 이 두 사람 몸무게의 합이죠. 뭐 예를 들어서 70kg, 80kg 더해서 150kg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몸무게 70kg을 줬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의 키, 뭐 예를 들어서 180, 70kg 더하기 180cm는 그냥 뭐 이건 복잡한 어떤 심오한 물리적 원리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문법에 안 맞죠. 단위가 다른 두 가지 물리량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단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광속시인 거죠. 사실 이렇게 광속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여기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답을 알고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순수하게 특수상대론에서 광속이 관측자에 따라서 절대적인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해준다면 C가 아니라 무슨 알파 아니면 K 그냥 단위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임의의 상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뭐 답을 알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주는 상수가 광속 C인 거죠. 그러면은 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거리 단위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뭐 주장이랄까요? 그것은 이것이 특수상대론의 모든 결과를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는 치환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특수상대론의 모든 결과들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여기에 아마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론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그 논문에서 아마 그 논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상대성 이론과 광속불변의 원리 그 두 가지로 특수상대론을 빌드업 할 수 있다. 하여간 이제 어쨌든 그 두 가지 원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특수상대론의 어떤 결과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그 논문에서도 취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 원리 자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축은 X축은 그대로 있고 Y축을 T축으로 바꿨죠. 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C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그냥 뭐 C를 곱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 P라고 했으니까 Q라는 점이 시공간상에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X좌표, 라지 X, 여기에 대한 시간좌표, 라지 T, 뭐 여기 C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C 곱해주고요.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를 라지 S라고 해보죠. 이 S의 제곱이 지금 여기에서 뭐 적당한 공식을 하나 잡아서 이런 치환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적당한 공식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여기서 라지 Y를 I 곱하기 C 곱하기 T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X제곱 그대로 있고 I를 두 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C를 두 번 곱해주면 C제곱 T를 두 번 곱해주면 T 그죠? Y 대신에 ICT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2차원 시공간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더 고차원의 시공간에서 굽어 있을 땐 여기에 뭔가가 수식이 바뀝니다. 이 형태가 굽어 있는 구형의 공간에서 형태가 바뀌듯이 이것도 질량이 있고
질량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져,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어쨌든 시작은 여기입니다. 가장 혁명적인 어떤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 전환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시공간이 아니라 질량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일반 상대론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공간에서 시공간으로의 전환, 그것은 지금 이 전환입니다. 이 식에서 이렇게 가는 이 전환이 가장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뭐 여기서 관측자가 A라는 관측자가 있고 B라는 관측자가 있을 때 그러면 요 각도가 있잖아요. 이 각도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 뭐 탄젠트 세타 A, B에 대해서는 탄젠트 세타 B 그렇게 했을 때 탄젠트 공식을 통해서 그 각도를 풀어줬더니, 그러니까 풀어줄 때 이런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주고 쭉 전개를 해봤더니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상이 되는 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원 시공간에서의 여기서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이 식 유도할 겁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런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허수 시간을 도입해 줌으로써 시공간으로 바꿔주면 당연히 2차원 시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공식이 나오겠죠. 이게 로렌츠 변환입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을 이런 치환을 통해서 2차원 시공간상에서의 회전 변환으로 식을 바꿔주면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입니다. 일단 로렌츠 변환의 그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그 수학적인 내용을 실제로 거쳐가면서 결과식을 써놓고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에서 좀 마지막 부분에 음미해 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이 식을 적어 놓고 정말 박치기 하듯이 그냥 수학적으로 순수하게 수학적인 문법에 맞게 수학적인 규칙에 맞게 쭉쭉쭉 전개해서 이 공식으로 일단 유도를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고, 유도한 다음에 물리적 의미는 이 식을 보면서 음미하면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좌표를 A라고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그냥 똑바로 서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관측하는 이 P점의 그 X좌표는 라지 X,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보는 P의 Y좌표는 라지 Y, A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세타만큼 플러스 세타만큼 기울여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축을 세타만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것을 세타만큼 돌려서 보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세타만큼 돌려서 보면 돌아간 관측자를 B라는 관측자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X축도 돌아갔으니까 Y축도 똑같이 돌아가겠죠.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P의 좌표는 A가 봤을 때 이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좌표가 X가 본 P의 X좌표고요. 그러니까 B가 본 P의 X좌표고요. 이게 B가 본 P의 Y좌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가 본 좌표가 있겠죠. 이 P라는 것을 A는 이렇게 봤을 거고
B는 이렇게 봤을 겁니다. 요 사이의 변환, 이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입니다. 당연히 이 회전 변환에 대한 유일한 변수는 세타입니다. 얼마만큼 돌아갔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떻게 변하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세타에 대한 어떤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공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A에 대한 X축에 대해서 이 원점과 P를 있는 선분, 그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해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만큼이 X좌표고 이만큼이 Y좌표죠. 이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다가 그려보면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요만큼이 라지 XA고 요만큼이 라지 YA라는 겁니다. A가 본 X좌표, A가 본 Y좌표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R 코사인 알파고 이게 R 사인 알파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B에 대해서도 해주면 B가 볼 때는 B의 축은 이렇게 돼 있고 B의 X축은 이렇게 가고 Y축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을 그렸을 때 지금 이 대각선의 길이는 R로 같지만 이만큼의 길이가 XB고 이만큼의 길이가 YB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는 이게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세타니까 당연히 이 각도는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저 노란색 삼각형을 그대로 옮겨서 그려보면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이 길이는 당연히 R로 같겠죠. R. 그리고 요만큼이 B가 본 X좌표, 요만큼이 B가 본 Y좌표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XB는 이게 당연히 이것들 다 수직이니까 XB는 R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YB는 R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놓고 보면 이 코사인과 사인을 코사인 사인에 대한 덧셈 공식, 합차 공식으로 풀면 요 놈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XA, YA로 치환을 해주면 좌변에는 B에 대한 좌표가 있고 우변에는 A에 대한 좌표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런 변환 공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일은 이 코사인 사인을 코사인 사인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XB는 R 곱하기 코사인 여기 A, B가 있으면 코사인, 코사인 뭔가 부호가 있고 사인, 사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세타가 알파와 같다고 해보죠. 세타의 값이 만약에 알파만큼 돌렸으면 이 안의 값은 0이 되고 코사인 0은 그 값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타의 알파가 들어가고 세타의 알파가 들어가면 코사인 알파 제곱, 사인 알파 제곱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겠죠. 맞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YP 똑같이 요번에는 이제 사인 공식은 이것과 다르게 이제 사인, 코사인이 이제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검산을 해보자면 세타가 알파가 됐을 때 요 값이 0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이 세타가 알파가 되고 이 세타가 알파가 됐을 땐 요 두 값이 같아지면서 캔슬되면서 0이 되겠죠. 오케이. 부호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요 r을 안쪽으로 두 텀에다가 분배를 해줄 수 있겠죠. r이 분배를 해주는데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r. 요것도 이게 분배가 될 텐데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곱해줘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중간에 곱해줘 줬냐면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게 뭐죠? r 곱하기 코사인 알파 xa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냥 xa입니다. 요만큼이 회전하기 전에 x좌표죠. r 곱하기 사인 알파, r 곱하기 사인 알파, r 곱하기 사인 알파는 ya. ya. 그래서 이제 이게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식인데 하나의 행렬로 적을 수 있죠. 이 사람이 행렬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행렬 형태로 고쳐 적어주면 xb, yb. 지금 이 식의 형태 자체가 여기 이제 xa, xa, ya, ya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곱해주는 요 변수들을 이렇게 묶어주고 요 앞에 개수들 있죠. 개수들, 4가지 개수들. 이거를 그대로 여기 옮겨 적어주면은 이것이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진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공식입니다. 그죠? 회전하기 전 좌표, p에 대한 좌표. 뭐 p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임의의 점이어도 상관없고 세타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약간 플러스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간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유도했지만 p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세타도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p에 대한 좌표를 회전하기 전 좌표에서 읽었을 때 이 상태에서 세타만큼 본 관측자는 같은 좌표를 이런 좌표로 읽는다는 겁니다. 앞에 뭔가 세타가 곱해졌죠. 여기서처럼 이제 뭔가 세타에 대한 변환 공식이 있는 거죠. 2차원 회전 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와 세타만큼 돌아서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점에 대한 기술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정확히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 공식이었고 정확히 유도를 했죠. 정확한 함수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런 변환 전략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그대로 따라와주면 로렌츠 변환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학적 과정에서 좀 뭔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유도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막 몇 줄로 나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요 세타예요. 지금 y에 대한 공간축은 y에 대한 시간으로 변환하면 되고요. y에 대한 그러니까 b에 대한 공간은 b에 대한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고 a에 대한 공간은 a에 대한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타가 y에 디펜던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도 뭐 예를 들어서 세타 프라임 뭐 이런 걸로 바뀌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중고등학교 수학 정도로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세타가 지금 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나타내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2차원 시공간상에서의 회전 변화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측자가 가만히 서 있고 B라는 관측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면 이 T축이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T축에 대응하는 게 여기서는 Y축이잖아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Y축이 세타만큼 기울었죠. 그리고
이 기울어진 B의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죠? 이 그림상에서 세타는 플러스 세타만큼 이게 양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도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잡고 봤을 때 탄젠트 세타는 요 길이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은 y고 높이는 x인데 마이너스 x예요. 왜죠? 지금 이 좌표는 지금 이 x는 음수잖아요. 근데 지금 탄젠트 세타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 부호를 고려해 줬을 때 이 길이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y분의 마이너스 x인 거죠. 이것을 그대로 시공간에 지금 이 전략을 이용해서 시공간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문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세타의 방향이 여기가 플러스고 이렇게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플러스 세타만큼 돌렸죠. 그러니까 이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화는 이 그림에서 해준 거는 플러스 세타만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시공간에서도 플러스 무언만큼 돌려야 해요. 그래야 문법이 맞죠. 여기서도 플러스 무언만큼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돌리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중에 이제 하이퍼볼릭 앵글 어쩌고 하고 여기서 나올 거지만 그 하이퍼볼릭 앵글도 속도 v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관측자가 이렇게 있을 때 B라는 관측자가 플러스 V의 속도로 이동을 해야 돼요. 문맥에 맞추려면. 여기서 플러스 세타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서도 플러스 V만큼 이동을 해야 되죠. 플러스 V만큼 이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V죠.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그래서 A에 대해서 플러스 V의 속도로 이동하는 B의 시간 좌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뭔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는 플러스 세타만큼 이동했는데 Y축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플러스 무언가만큼 돌려줬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억지로 이거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문맥에 그대로 맞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다 변환을 해보고 나면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보죠. 이런 변환을 거쳐서 세타 프라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타 프라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가 x, c, t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 상에서는 실수인데 우리가 지금 요 y를 ICT로 변환해 준다는 전략을 생각해 보면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ICT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사실 이게 i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길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맥에 맞게 가겠습니다. 이만큼의 길이는 CT, 앞에 허수 i가 안 곱해져 있는 CT가 맞지만 이렇게 변환한다는 전략을 그대로 넣어보면 y를 ICT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근데 y를 그대로 허수 시간으로 바꿔주니까 ICTX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앞에 마이너스 1은 i 제곱이죠. 그런데 i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지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t분의 x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 b의 속도죠.
그래서 이것은 I, V,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간상에서의 세타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그것을 y를 헛수 시간으로 바꿔줬더니 2차원 시공간상에서의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세타를 이렇게 바꿔줬을 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수학적인 형태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뭐 i가 들어가고 뭐 이 안에 i가 들어가고 이런 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에서의 어떤 하나의 축을 헛수 시간으로 바꿔줌으로써 2차원 시공간상에서의 그에 대응하는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첫 번째 문제, 세타 프라임에 허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아크탄젠트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다. 아크탄젠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항함수 아니면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함수로 풀어줘야지 이 세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세타를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해도 코사인과 사인 안에 이 세타가 복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수학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을,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수학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공식이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딱딱딱딱 정리하고 여기서 일로 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공간 속에 어떤 한 점, P라는 점이 있을 때 가만히 똑바로 서 있는 A, 그리고 세타만큼 돌아있는 B, 어쨌든 이 A와 B가 저 P라는 점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환식이 있겠죠. 그것은 세타에 디펜던트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여기서 Y축을 시간축으로 바꿔줄 텐데,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하나의 축을 잡아서 그것을 헛수 시간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이 특수상대론의 모든 결과들을 유도하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략을 이용해서 시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간에서 정지에 있는 A가 보는 Q의 좌표 XA, TA가 있을 테고, V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 B가 보는 이 Q의 좌표 XB, TB가 있을 텐데, 이 사이의 변환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한 치환을 통해서 유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세타가, 이 안에 들어있는 세타가 세타 프라임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아크 탄젠트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변수가 i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계산에 있어서 굉장한 장벽이죠. 뭔가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이거 어떻게 계산해? 그리고 이것을 계산한다고 해도 이 세타 프라임이 이 세타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코사인, 사인 안에 허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 수학적인 과정을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수학적인 장벽이 있고 총 4가지의 식을 여기다가 적고 할 거거든요. 우리가 저 4가지의 식을 어떤 식이 필요할 거고 그 식을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그 시작점은 오일러 공식입니다. 여러분, 오일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식이라고 하는 오일러 등식이 있죠. 오일러스 등식. 2의 i 파이 승 더하기 1은 0. 어떤 제 채널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채널에서 잘 설명해 놨던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이제 행렬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연과학, 기술 그런 걸 배우는 과정 속에서 행렬,
오일러 공식 이런 것을 모르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양으로 이제 물리나 자연과학을 공부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대중 교양 과학 서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뭔가 흥분되고 설레고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좀 깊이 있게, 그래서 그 수학을 모르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고,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함의를, 이거 다 유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함의를, 근데 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건 그것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 기획하면서도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를 몇 번씩 이렇게 고민했는데 다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영상 말미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확한 수식을 유도해 놓고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유도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제 하지만 굉장한 장벽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술을 공부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리스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굉장한 장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벽보다 물리학, 수학의 장벽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외계어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리학을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분적분 안 쓰거든요. 물론 지금 허수가 나오고 오일러 공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이긴 합니다. 한 대학교 1학년 이공계 학부생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거를 끝까지 가봐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어떤 그 한 스텝 자체가 그냥 당연한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로렌츠 변환, 피타고라스 정리,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죠. 약간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직접 해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들의 연속이고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놀랍습니다. 어려워서 놀란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서 놀라요. 약간 그런 놀라운 경험, 정말 엄청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슨 돈이 되네, 물론 삶에 있어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들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적인 토양,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은 그게 있고 없고는 저는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자양분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런 수식들이 너무나 큰 장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대문자 DMT파크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쉽게 그런 장벽들을 굉장히 조금 낮춰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 한 4년 동안 이 활동을 계속 해왔지만 사실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무슨 유튜브에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었죠.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고 지난 4년여간의 유튜브 활동은 그 확신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이었어요. 그 확신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4년 정도의 활동 동안 더 그런 확신은 강해졌고 내가 정말 다른 많은 것들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 얼마나 이 활동을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길게 보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이런 로렌츠 변환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긴 고민 과정, 기획 과정 속에서 이런 ASMR 컨텐츠라고 하는 게 또 나온 거거든요. 구체적인 수식을 유도하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떤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뭐 대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의 영상들 중에서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시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막 조합들을 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3000%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일러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행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이공계의 대학 학부 학생들, 그리고 자연계 이공계를 진학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오일러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문자 DMT 파크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을 유도해보자라고 하는 그 영상이 3부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 영상 보고 보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안에 이 x 세타가 허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일러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요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ix,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이니까 그냥 코사인 x죠. 사인 x의 부호를 바꿔주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홀 함수죠. 홀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더하면 사인 텀, 이게 부호, 값은 같은데 부호는 다르죠. 그래서 캔슬되면서 우변에는 코사인이 2번 있으니까 2 코사인 세타가 x가 되고, 좌변은 이것들이 그대로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코사인 x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사인 함수는 1번과 2번식을 빼주면 됩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같은 값을 가지는 코사인 x는 상세대에 없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되면서 요 두 개 i 사인 세타가 2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이 식에서 우변은 2i 사인 x가 되고, 좌변은 여기에서 이걸 빼준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2i를 양변에 나눠주면 요렇게 되겠죠. 사인 x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취해야 할 첫 번째 결과는, 여기 코사인 x의 x를 ix로 바꿔보죠. 여기서 x를 ix로 바꾸면 코사인 ix는 요 놈을 ix로 바꾸면 요 전체는 i 제곱 x가 되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서 치환한 거랑 여기서 치환한 거랑 다른 것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x가 됐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사인 x의 이 x를 ix로 바꿔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i 마이너스 x. 똑같은 짓을 여기에도 해보죠. 똑같이 x를 ix로 바꾸면 지금 똑같이 여기만 바뀌는 거죠. 여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sin ix는 여기 2i가 그대로 있고, 지금 요 놈이 마이너스 x로 바뀐다고 했죠. 마이너스 x. 요 놈이 x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에
여기서는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런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죠. 마이너스를 빼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은 i 제곱입니다. i 제곱. 여기 i가 한 번 있고 여기가 i가 두 번 있으니까 하나씩 상쇄시켜주면 i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곱하기 2분의 ix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x. 지금 사인에다가 ix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i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함수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함수, 이 함수를 x에 대한 함수죠? 그죠? 여기서 변수는 x밖에 없잖아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제가 이 f라는 이름 대신 이거를 코사인 하이퍼볼릭입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는 함수로 제가 부를 겁니다. 지금부터.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죠? 뭐 f라고 붙이든 뭐 DMT 파크라고 붙이든 뭐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이 함수를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부르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고 이만큼을 사인 x에 대한 함수죠. 근데 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분의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나는 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사인 i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사인 ix는 i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수식인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는 이런 겁니다. 저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함수의 제곱을 해주고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x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x였고 여기에다 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플러스죠.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요 중간에 플러스가 들어가고 사인 하이퍼볼릭은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죠. 제곱. 지금 이 값을 좀 그냥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 마음입니다. 해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4분의 1을 다 앞으로 빼주고 요 놈을 제곱해주면 이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요 두 값의 곱시죠. 근데 이 2의 x와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은 역수입니다. 곱해지면 1이 되죠. 그래서 곱해지면 1이 되니까 그냥 뒤에 2밖에 안 남습니다. 요거 빼기 4분의 1은 앞으로 빼줬고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놈인데 역수니까 1이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놈 똑같죠? 근데 마이너스 빼주니까 이렇게 상쇄가 되고 요놈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플러스 2죠. 그래서 2 더해지면 4입니다. 근데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곱해지면 1이죠.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과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빼주면 이 값이 항상 1입니다. 이거 지금 x에 대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죠. 어떤 일반적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x와 사인 하이퍼볼릭 x를 각각 제곱해서 빼주면 1입니다. 이게 왜 하이퍼볼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지 아시겠나요?
코사인 x제곱 플러스 사인 x제곱은 이거는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잖아요. 뭔가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코사인 x, 사인 x라고 하는 것은 2차원 공간상에서 원을 그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코사인 x, 사인 x죠. 그래서 이 원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식이 뜻하는 기하학적 의미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말 그대로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떤 점을 잡든지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공간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하이퍼볼라라고 하는 것은 쌍곡선입니다. 지금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2차원 시공간에서 2차원 공간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점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찍으면 이게 원이 되죠. 그런데 2차원 시공간에서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인 모든 점을 찍어보면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죠. 기하학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2차원 시공간에서의 원은 쌍곡선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앵글에 상관없이 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라는 거죠. 2차원 공간에서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거리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2차원 시공간에서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부호 딱 하나 차이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 부호 딱 하나 차이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는 말이 붙는 게. 지금 설명이 조금 약간 속도감 있게 설명을 드렸고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공식은 요겁니다. 첫 번째, 코사인 I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X다. 두 번째, 사인 IX는 I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사인 하이퍼볼릭 X다. 세 번째,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과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의 차이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다. 좀 이 세 가지를 했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아크탄젠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아크탄젠트 X가 아니라 아크탄젠트 IX 이 안에 허수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내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히 써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저 네 번째 식까지 적어 놓으면 이제 이거를 이 식에 대입해서 로렌츠 변환을 최종적으로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수학이 좀 많죠? 네.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텐데 이것은 똑같은 수학적인 작업을 두 번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아크탄젠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아크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 x가 뭐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코사인 x와 사인 x의 비율입니다. 코사인 x를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분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수 밑에 이제 분모가 들어가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분모에 2i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x는 2 이렇게 상쇄되고 이런 지수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코사인 x는. 뭔가 좀 무섭게 생겼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것을 x는 아크탄젠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크탄젠트 여기 이제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함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볼 때 뭔가 무서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탄젠트, 아크탄젠트에 뭔가 이제 x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뭔가 이 라지 x에 대한 함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함수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폼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탄젠트 안에 있는 이 변수를, 요 변수, 요만큼을 라지 x라고 두겠습니다. 라지 x를 가만히 보면 지수 함수에 뭐 더하고 나누고 뭐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변수는 x밖에 없습니다. 스몰 x밖에 없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라지 x라고 하는 것은 스몰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라지 x가 스몰 x에 대한 함수면 스몰 x는 라지 x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라지 x는 이렇게 되는데 양면에 i를 곱해주죠. i. 그리고 여기서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해도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요만큼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분배가 되면 2의 2ix 마이너스 1 역수니까 2의 2i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을 양변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x 2의 2ix승 플러스 1 이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죠. 그렇게 되면 지금 ix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의 2ix승 곱하기 1이 있고 지금 요 놈, 요렇게 분배가 된 놈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죠.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ix 이렇게 됩니다. 뭔가 보이나요? 양변에 이놈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뭔가가 보이죠. 로그를 취해주겠습니다. 당연히 자연 로그입니다. 밑을 1로 하는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양변에 2i를 나눠주면 됐죠. 우리가 원하는 공식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제 아크탄젠트 x죠. x는 스몰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몰 x는 라지 x에 대한 함수죠. 그 함수 스몰 x는 라지 x에 대한 함수라고 했는데 라지 x에 대한 함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크탄젠트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아크탄젠트에 저 라지 x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것은 스몰 x인데 스몰 x는 라지 x에 대한 함수고 정확한 함수의 형태는 로그 함수의 형태였던 겁니다. 감동. 이제 아크탄젠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가 뭔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정확한 함수 형태를 알았죠. 이거를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대한 역함수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x와 사인 하이퍼볼릭 x의 비율이거든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x는 여기 다 지수함수의 합, 지수함수의 차인데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비율을 구해주는 거니까 밑에 2분의 1은 사라지고 지수함수만 남습니다. 그러면 양변의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취해주면 이제 변수가 벗겨지면서 나오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했던 거 뭐 이렇게 뭘 하는 건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좀 빠르게 해보죠. 요만큼을 라지 x라고 두겠습니다. 라지 x는 스몰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스몰 x는 라지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라지 x를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라지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앞에서와 똑같게 여기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1을 이렇게 1을 다르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의 요놈을 곱해주겠습니다. 여기 x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1 플러스 x 여기 2의 2x승 곱하기 1이 있는데 좌변에 x가 곱해져 있는 항을 넘기면 여기는 플러스니까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놈을 양변에 나눠주면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양면에 로그를 취해주면 2x는 로그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양변에 2분의 1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뭔가 변수가 들어가면 그 함수는 이런 함수의 형태인데 이것은 로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 x는 역시나 로그 함수 형태였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두 식을 연결해 볼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결국에는 아크 탄젠트 x에다가 x 대신에 ix를 넣어보죠. ix. 그러면 여기 ix가 들어가고 여기 ix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i 두 번 곱해지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거 두 번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면은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는 1 플러스 x가 있고 분자에는 1 마이너스 x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로그의 요놈 하고 로그의 요놈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죠. 이놈과 이놈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주느냐면 이것을 뒤집어 주죠. 이것을 역수를 취해주고
여기다가 또 역수 이렇게 취해주면 같죠? 안에서 역수를 취해주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런데 마이너스 1은 i의 제곱이죠. i 제곱. 그런데 분모에도 i가 있으니까 하나씩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이것은 i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이 아니라 로그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만큼 똑같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입니다. 이만큼이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 x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면 ix가 들어가면 i가 그대로 빠지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역함수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식이 좀 길었죠. 그래서 결과를 적어보면 이 식은 i가 앞으로 빠지면서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4개의 수식을 다 구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좀 해피타임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수식을 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치환이 들어가면서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ASMR 영상 제목에다가 ASMR을 받고 시작하는 영상이죠. 전 진지하게 이 영상이 강의로서의 효과와 ASMR로서의 효과 그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근데 지난 영상에서는 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목소리 볼륨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설명 방법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허수 시간을 이용해서 치환하는 방법으로 로렌츠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설명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이 설명이 뭐 지구상에서 내가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근데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런 걸로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상대론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수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유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교과서나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설명 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렌츠 변환을 유도하는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을 보니까 좀 그럴만도 하죠. 수학이 너무 길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좀 빠지면서 뒤쪽에서 물리 설명은 좀 흐지부지 되는 뭐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로렌츠 변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놀라움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에서 대입해서 해보죠. y를 ICT로 바꾸겠다. x에 대한 공간은 b에 대한 공간은 b에 대한 시간으로 바꾸고요. a에 대한 공간은 a에 대한 시간으로 바꿉니다. 헛수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코사인, 사인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세타가 달라지죠. 세타가 세타 프라임으로 달라집니다.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렇게 하죠. 지금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i 곱하기 실수죠. 그러니까 탄젠트 안에 i가 들어갔을 때는 이 i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탄젠트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고 x 여기서는 c분의 v죠. 여기서도 이제 제 마음대로 좀 뭔가 노테이션을 정할 건데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요 놈을 아크탄젠트 하이퍼볼릭 요 놈을 파이라고 둘 겁니다. 이게 세타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게 하이퍼볼릭 앵글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러니까 이게 v에 대한 함수죠. v에 대한 이런 함수를 파이라는 문자로 제가 놓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파이는 vc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지금 이렇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i 곱하기 하이퍼볼릭 앵글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런 변환을 거치면은 세타 프라임이 되는데 세타 프라임을 쭉 갔더니 i 곱하기 하이퍼볼릭 앵글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 안에 허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코사인 i 파이, 코사인 i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죠. i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i가 사라지면서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이렇게 되고요. 사인 i 파이, 사인 i 파이는 i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서 i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하이퍼볼릭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 놈은 i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되고요. i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행렬식을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이 하나의 행렬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것을 원래 행렬이 아닌 형태로 적어주면 놀랍게도 이 i들이 다 상쇄됩니다. 허수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분명히 여기에다가 허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였는데 전개하고 나면은 i가 다 사라집니다. xp는 요렇게 곱해지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이제 여기서 그대로 해줍시다. 그리고 요 녀석은 이렇게 곱해지죠. 마이너스 i 사인 하이퍼볼릭 파이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 여기 이렇게 보면 i가 여기 두 번 있죠. 그래서 i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i 허수니 다 하나씩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i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b의 위치, b의 시간, x의 위치, x의 시간 이렇게 바꿔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c를 양변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가 있으니까 상쇄. 지금 사실 이렇게 해도 로렌츠 변환식을 다 유도한 게 되는데요. 지금 하이퍼볼릭 앵글이 저렇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저것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앵글 이꼴 이게 v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라고 하이퍼볼릭 앵글 파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속도 v에 대한 함수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줌으로써 이것을 파이를 V로 변환시키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로렌츠 변환 공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탄젠트 하이퍼볼릭 파이 이꼴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의 비율이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과 사인 하이퍼볼릭의 비율입니다. 지금 이 식에서 양변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파이를 곱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하나를 없애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에는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죠. 다 제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코사인부터 할까요? 사인부터 할까요? 코사인부터 없애줘 보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저 수식으로 없애주면 1 플러스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파이 곱하기 V C 사인 하이퍼볼릭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케이. 지금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될 텐데 사인 하이퍼볼릭을 먼저 적어주고 이게 낫겠네요. 네. 이게 이제 1에다가 곱해진 거를 앞에다가 놓고 사인 하이퍼볼릭에 곱해진 이 항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죠. 그렇게 되면은 사인 하이퍼볼릭 요 놈은 1 이렇게 곱해줬을 때 앞에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넘어가면서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곱하기 글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떠들고 있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요놈 곱하기 요놈의 역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하이퍼볼릭이 V에 대한 함수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놈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것만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요놈입니다. 그냥 이게 이 녀석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은 이 녀석인 거죠.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다 없애주면은,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되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을 V에 대한 함수로 다 바꿔줬습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요놈. 사실 이거를 감마 팩터라고 부르거든요. 그 특수상대론에서는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감마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렇게 줄이지 않고 그냥 좀 판서량이 많아지더라도 다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케이. 지금 여기 C가 곱해져 있는 게 맞죠? 사인 하이퍼볼릭은 V, C 1 마이너스 V 제곱 1 C T 이렇게 되는데 C가 두 번 있으니까 상쇄되죠. 그리고 TB는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기 요놈
XA 더하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C가 두 번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행렬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이 두 개 있는데 XA, XA, TA, TA 딱 행렬로 적어주기 좋게 정리가 돼 있죠. XB, TB 지금 감마 팩터라고 하는 요 팩터가 다 곱해져 있죠. 4개 텀에 다 곱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빼주고 그러면은 여기 감마 팩터 빼주고 XATA까지 다 빼주면 남아있는 건 요 중간에 그냥 1이 곱해져 있다고 보면 1밖에 안 남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감마 팩터 앞에 빼줬고 TA 빼줬고 마이너스 V밖에 안 남습니다. TB는 XA 빼줬고 감마 팩터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요만큼밖에 안 남죠. 마지막 TA 빼줬고 감마 팩터 빼줬으니까 요 사이에 곱해져 있는 1 요 놈밖에 안 남습니다. 네, 다 유도했습니다. 이게 로렌츠 변환입니다. 이게 로렌츠 변환입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감마 팩터 있고 1 마이너스 V V에다가 C 제곱을 나눠준 놈 XA TA 네 이렇게 해서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다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을 2차원 시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이고 이것이 로렌츠 G가 들어가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보이는 것들만 해서 몇 가지 조금 음미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지금 지난 시간에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을 유도할 때도 우리가 왜 특수 상대론을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냐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관측자 A, B라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고 A, B, C라고 할까요? A는 정지해 있고 B는 VB, C는 VC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A가 볼 때 V의 속도를 VB, A가 볼 때 C의 속도를 VC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B가 볼 때 C의 속도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게 상대 속도죠. B가 볼 때 C의 속도는 원래 고전적인 속도 공식에서는 그냥 이렇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고속도로에서 나는 정지해 있고 어떤 차가 이게 뭐 시속 50km로 달리고 있고 이 사람이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B가 바라보는 C의 속도는 이 두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이 텀입니다. 하지만 50km per hour, 100km per hour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속에 비해서 너무나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텀을 우리가 감각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거는 광속에 가까이 가든 안 가든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왜요? C 제곱 때문에요. 이거는 VB 분의 C 곱하기 C, VB, C 요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광속에 비해서
B와 C의 속도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0.0000 뭐 0.0000 뭐 두 개를 곱하니까 이 항이 너무 작아서 그 영향을 우리가 도저히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작지만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일상적인 속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B가. 그러면 C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디텍트 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반응 속도나 시간 인지 속도, 하여간 그런 감각적인 걸로는 이 C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인지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속도, 광속보다 훨씬 느린 속도에서는 이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앞에 감마 팩터 안에 있는 요거 너무나 작기 때문에 0에 가깝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 감마 팩터 자체가 그냥 1이 되죠. 감마 팩터가 그냥 앞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여기에 C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C 제곱이 붙어 있고 여기에 C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V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고 오래전부터 알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냐? 이 시계 갈릴레오입니다. 이게 갈릴레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행렬식으로 적으니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풀어 적어보면 XB는 XA-VTA, TB는 TA. 우리가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절대 시간 개념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어떻든 간에 A와 B의 시간은 같다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경험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뭐 어디를 갔다 온다고 해서 서로의 나이가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싣고 왕복 운동을 해서 돌아오면 항상 움직인 사람의 시간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중력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요. 원자시계 이 정도까지 가야지 이런 절대 시간이 아니라 지금 C 제곱이 붙어 있는 이런 녀석들을 디텍트 해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일상적인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 정도 속도에서도 원자시계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이 C 제곱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뭔가를 할 당시 실험 장비들 자체도 굉장히 원시적인 시기에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그냥 찰칵 모두에게 똑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 갈릴레오 변환에서는 시간축이 돌지 않습니다. 시간축이 회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B가 봤을 때도 동시선은 똑같습니다. 갈릴레오 변환에서는. 하지만 지금 여기 C 제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미세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좀 약간 과장해서 그려보면 이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데까지 갈릴레오 변환부터 로렌츠 변환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이 시기는 좀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마 100년, 200년 이렇게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축도 돌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특수상대론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실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지한 관측자 A가 있다고 하고 TA, 움직이는 관측자 TB가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어떤 점 Q의 위치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A가 보는 Q의 X좌표죠. A가 보는 Q의 X좌표죠. 요만큼이 B가 보는 Q의 X좌표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V 곱하기 TA죠. A가 봤을 때 B는 원점에서부터 여기서 이만큼이 TA. 사실 여기서는 절대 시간이기 때문에 뭐 TA나 TB나 똑같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일정 시간 TA만큼 지났을 때 관측자 B는 V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거리를 갔죠.
그러니까 B가 보는 Q의 X좌표가 A가 보는 X좌표에서 요만큼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갈릴레오 변환이에요. 시간은 절대 시간이고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허수시간 개념을 이용해서 거꾸로 오는 과정을 거쳤지만 역사적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사실 이 설명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지한 사람, A는 운동장에 정지해 있고 B는 뭐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만 설정해놔도 이런 관계식은 너무나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C가 없다는 거예요. C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C가 없는 것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꾸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V가 뭐 C에 근접해 가면서 점점 더 근접해 가면서 C 제곱의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갈릴레오 변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동시가 변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아마 길이 수축, 시간 지연 그런 것보다 동시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마 특수상대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비직관적인 부분일 겁니다. 가장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동시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동시성의 상대성 말이 어렵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측자가 원점에 딱 있을 때 번개가 같은 거리에서 꽝 하고 쳤다고 해보죠. A가 봤을 때 번개가 동시에 꽝 하고 울렸습니다. A가 볼 땐 동시죠. 그런데 V의 속도로 움직이는 B가 볼 때는 동시선이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수학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의 동시선은 TA가 0인 직선이죠. 요 직선은 TB가 0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TB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TB라고 하는 것은 감마 팩터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TB의 동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그 라인이 B의 동시선입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XA분의 TA가 V분의 C제곱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렇다는 이야기입니다. C가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이 곱해져 있죠. 엄청나게 작은 값입니다.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알아내기가 어려웠었다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돌아가긴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A의 시간은 요렇게 흐르죠. A의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째깍 흐릅니다. B의 시간은 기울어진 상태로 흐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서 친 번개가 먼저 쳤고 왼쪽에서 친 번개가 나중에 친 겁니다. 선후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 관계가 바뀐 거죠. A가 봤을 때는 동시인 사건이 B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속을 넘을 수 없다. 광속을 왜 못 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인과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과율.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XA, TA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광속을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 V로 가면은 X축도 이렇게 기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 광속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도 우리가 수식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관계식 있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속도죠. 그러면 하이퍼볼릭 앵글 파이라고 했을 때 V는 C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 파이죠. 파이가 무한대로 가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값이 1로 갑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 각도가 우리가 그 2차원 공간에서의 로테이션을 할 때는 이게 주기적이죠. 2파이만큼 돌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이퍼볼릭 앵글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퍼볼릭 앵글을 무한히 회전시켜도 절대 이 속도의 값은 광속시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수식 자체에도 그 사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상에서는 아무리 가속을 해도 광속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광속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광속을 넘을 수 없는데 넘었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정해버리고 논리를 한번 전개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기는 문제가 인과율이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결과가 원인보다 앞선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광속을 넘어가서 공간축이 이 광속축을 넘어서 이렇게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광속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TB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릅니다. 보이시나요? TB가 미래로 갈 때 TA가 과거로 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TA와 TB 사이에 이 사람이 질량을 가진 사람이 광속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광속을 넘어선 정보 전달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할아버지 역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왜 꼭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잔인한 예시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할아버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광속보다 더 빨리면 과거로 갈 수가 있습니다. T가 미래로 갈수록 A의 시간은 과거로 가죠. 그래서 미래로 가서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이거 제가 만든 예시 아닙니다. 제가 입으로 말해도 너무 잔인하군요. 죽인다니요. 하여간 죽이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양자역학 상대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전환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이 동시축이 틀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수학적으로는 이걸 유도하는 이런 수식 자체는 특수상대론이 나오기 전에도 아주 잘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 변환을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그리고 이게 맞다고 하면은 공간축이 틀어지게 돼 있어. 절대 시간이라는 게 안 맞는데 시간은 상대적인 거고 광속이 절대적인 거고 동시는 상대적인 거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이런 순수한 수학적인 로직을 통해서 유도를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50년, 200년 전에 상대론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떠들고 다녔다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비직관적이잖아요. 이 동시축이 틀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을 숱하게 경험해왔습니다. 현대물리에서 과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광속을 넘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광속을 넘었을 때 인과율이 깨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이렇다고 하면은 실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광속보다 더 빨리 달리면 인과율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원인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모순적인 이야기죠.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우주에서도 인과율이 뭐 위배되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는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속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 상대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교과서를 봤지만 이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쓰는 거예요. 어떤 기하학적인 역사적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특수 상대론을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The Geometry of Special Relativity, 특수상대론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죠. 어떤 수학과 교수님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책 제목하고 뭐 출판 연도하고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첫 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 딱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딱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Lorentz transformations are just hyperbolic rotation. 로렌츠 변화는 그냥 하이퍼볼릭 회전이다. 이거를 책 첫 페이지에 딱 한 문장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론의 다고,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시공간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서의 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봐도 이 책을 쓴 드레이라고 하는 저자분께서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특수상대론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 자체가 이런 기하학적 내용일 뿐이었다니. 너무 간단해. 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른 기하학에 적용했을 뿐인데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회전 변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특수상대론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영상을 뭐 어떤 거를 앞으로 또 만들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E = mc제곱, 앞에 오일러 등식 말씀드렸지만 오일러 등식은 사람들이 부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식은 E = mc제곱일 겁니다. 아마 이것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로렌츠 변환보다 E = mc제곱 유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ASMR 컨텐츠에서도 언젠가 이거를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러 가지, 뭐 E = mc제곱뿐만 아니라 뭐 시간지연, 쌍둥이 역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저도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뭐 편집을 하면은 거의 라이브로 가지만 중간에 이제 조금 묵음이 긴 경우에는 이제 좀 편집을 하죠. 지금 2시간을 떠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ASMR 영상을 처음으로 업로드하면서 제가 대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 조금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들,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주 논리가 빡빡하게 갖춰진 정확한 논리를 가지면서도 재미까지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을 대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소소한 이야기들, 소소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고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수식이 엄청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판서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ASMR이라고 하는 컨셉을 빌려서 강의를 하는 이런 영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도 좀 괴로웠습니다. 제가 왜 괴로웠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허준희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허준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MC분께서 허준희 교수님께 본인이 하는 수학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겠냐라고 하니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명을 할 때는 엄밀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같이 빡빡한 수학자들은 그렇게 엄밀성을 잃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그럴 바에 설명을 포기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물론 이제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위대한 수학자나 학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로렌츠 변환에서 시작해서 로렌츠 변환, 그리고 로렌츠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숙제 xb제곱 플러스 yb제곱은 xa제곱 ya제곱입니다. 이거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 유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입니다. 그냥 풀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이 우변의 이 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라고 했을 때, 이 분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회전하지 않고 이 분필을 보나
회전을 한 상태에서 보나 길이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 말입니다. 회전하기 전이나 후나 그냥 나는 그 좌표만 돌렸을 뿐이지 이 길이는 같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죠. 지금 V로 운동하는 속도가 잰 원점과 Q 사이의 거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잰 거리나 같습니다. 이것도 이 수식을 풀어서 그러니까 XA 제곱 마이너스 TA 제곱이라는 게 있고 XBTB가 뭔가 V가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이 각각을 제곱해서 빼보십시오. 그러면 요거랑 같아집니다. 이게 로렌츠 불변, 로렌츠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냥 말이 어려울 뿐입니다. 로렌츠는 사람 이름이고요.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건 불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기 전이나 후나 길이가 불변이듯이 시공간상의 거리도 관측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로렌츠 인베리언스라고 하는 굉장히 고급진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로렌츠 변환, 로렌츠 인베리언스, 그리고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작용의 원리. 물리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원리고요. 그러니까 최소작용의 원리, 로렌츠 인베리언스,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무엇까지 유도할 수 있냐면 맥스웰 방정식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이게 그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에 대한 4개 이것과 이제 소스, 일렉트릭 차지와 일렉트릭 커런트 이게 소스고 이게 필드죠. 이것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수학적인 방정식인 맥스웰 이퀘이션을 최소작용의 원리, 로렌츠 인베리언스 이런 변환을 통해서 이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상을 기획을 할 때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할 때는 지난 시간에는 막 구호도 틀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엄밀하고 좀 빡빡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2시간 넘게 떠들다 보면은 막 헛소리도 하고 막 몸이 힘드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까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붙다 보면 너무 기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뭐 최소 막 2달씩 막 이렇게 걸리는 것도 공부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제 소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그냥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날 것들을 수학도 그냥 정면으로 다 유도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도 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ASMR 컨텐츠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생각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늘이 그 9월 21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지난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을 업로드한 지 지금 아마 2달이 지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18만 뷰, 19만 뷰 그 정도까지 갔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봐주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ASMR로 들어주시는 분들과 진지하게 강의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바랬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도 1000명을 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넘어서 수익 창출 승인도 받았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ASMR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듣는데요. 예전에 ASMR을 조금 많이 듣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ASMR 영상이 그런 고통을 버는데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ASMR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거는 뭔가 이
상도덕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려고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끄러운 광고가 나오면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상대론적 상대속도 공식에서도 중간 광고는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대문자 DMT 파크 채널, 소문자 DMT 파크 채널 이렇게 쭉 활동을 해오면서 이 경제적인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문자 DMT 파크 채널에서는 댓글 후원이나 멤버십 분들도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적자 전환, 적자에서의 흑자의 전환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중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지 아마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는 그런 판매용 강의가 뭐 작은 강의든 큰 강의든 간에 올해 안에는 하나 정도는 조금 판매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서는 지난 유튜브 활동을 하는 동안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적자 상태가 이렇게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채널 운영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문자 DMT 파크 채널에 이게 ASMR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광고를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고에도 제가 중간 광고의 개수를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ASMR 영상에 중간 광고를 넣는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하지만 좀 제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다는 것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쓴 편지 보내지도 못하고 내 두 손에 가만히 놓여있죠. 그댄 그렇지 않죠. 나와 나눈 얘기도 기억도 모두 잊은 거겠죠.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 우리 함께 걷던 그 거리를 혼자 걸어요. 혹시 걷다 보면 나를 찾는 그대를 만나 다시 그대와 사랑하게 될까 봐. 혹시 그댈 본다면 말해야 하는데 그댈 찾고 있었다고.